그래서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궁금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날 선택할지 말지가 궁금한 거야. 왜? 나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아주 사랑을 놓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다정이들 안녕. 오늘은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강연을 가고 있어. 오늘 강연 가는 곳은 한진그룹인데,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소유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진택배나 이런 물류나 운송업을 주로 하는 회사야. 그래서 지금 신입사원들의 공채 연수를 하고 있어서 공채 신입사원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강연을 하러 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강연 가는 길에 아주 왁자지껄한 일이 일어났잖아. 그치 여보? 미안해. 우리 코맹맹이가 된 남편이 미안해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 일찍이 나오느라 이렇게 갇혀 입고 갈 옷을 못 챙겨 입고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챙겨 입고 나왔어.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조금 더 늦게 출근을 해서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강연 때 입을 스트를 에어드레서에 넣어놨으니 그거 꼭 좀 챙겨와 달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딱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이제 옷 어딨어? 하니까 두고 왔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그부츠에 추리닝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뜨억했지.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가까운데 타임스퀘어가 있거든. 타박할 시간은 없다,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하고 타임스퀘어로 막 달려갔지. 그래서 이렇게 자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샀어. 그래서 택도 방금 급하게 이렇게 택도 뗐어. 근데 때마침 오늘 강연 주제가 나를 브랜딩하는 법,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강연을 하러 가면서 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낼 순 없잖아. 그래서 잘 매끄럽게 이 사태가 해결이 되었어. 어떻게 생각해 여보? 멋지고 현명한 여성이라고 생각해. 결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화를 안 내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진 여성인지 결혼하고 또 깨달았다. 내가 화낼 줄 알았어? 해만 하지.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뭐. 몇 번을 시켰는데. 근데 타임스퀘어로 가자라고 했던 건 또 여보 아이디어였어. 알지? 그건 이제 머리가 그 상황에 아 큰일 났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 대표님 노하겠다 이거. 대표님 너 한다. 아니 제가 TPO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한진이니까 제가 파란색 수트를 입으려고 어제 막 쪼물쪼물 빨고 손빨래하고 드레스에 넣고 목티도 빨아가지고 또 에어드레서에 넣고, 그래서 이제 강연에서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에 와서도 파란색 수트를 입고 강연을 하려고 했지. 잘 됐어. 나의 시그니처 컬러인 브라운을 입었잖아.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또 믿고 요청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야, 다정이들. 두근두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한진의 신입사원분들을 만나서 퀴즈도 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우리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책도 선물하고, 제가 캘린더도 선물하려고 우리 캘린더도 또 사왔어요. 2026년 당신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또 어떤 눈이 반짝이는 분들이 앉아 계실지 궁금합니다. 보통 강연 가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보통 강연을 가면 저는 사실 태도랑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과 그 변별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정함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진 신입사원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업 강연은 보통 실무 스킬을 많이 알려주는 강연이 많잖아. 그쵸. 근데 실무 스킬보다는 오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인생의 꿀팁을 알려주려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한진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연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가는데 직무가 꽤나 다양하거든요. 모두에게 인생 꿀팁이 되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오고 싶습니다. 한진 멋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강연들은 엄청 또 설레는 강연이지. 연초에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분들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취업 수량도 되게 어렵고 공채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 맞아요. 마치 추억같이 느껴지는데 공채 신입사원 연수라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저는요, 인생의 중요한 건 결국 누군가에게 잘 딜리버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공유해서 사는 게 삶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은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걸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살면서 혹은 일하면서 어떤 걸 말할 것인가. 왜냐면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취사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여보한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할 때 어떤 걸 말할 것인가는 딱 들어왔어. 오케이, 사적으로 만나봐야겠다. 그게 정해져,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중요해. 명분을 만들어야 돼. 그냥 막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창피하잖아. 그래서 상현이가 나를 도와준 게 하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내서 어떤 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제 잘 영리하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일할 때도 똑같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장님한테, 사수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지.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이거 하자고 했어. 근데 그거 진짜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게 우선순위가 절대 아닌 거야. 본인이 느꼈을 땐. 본인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는 B라는 일이 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A를 시켰어. 그러면 짜증날 수 있지. 짜증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거지. 대표님,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마무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대표님이 어라? B 프로젝트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알겠다. B 프로젝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하고 A 프로젝트부터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스텝이 꼬일 일이 없겠죠. 그러니 뭔가 어떤 걸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만약에 내 감정대로 말한다 하면 저 B 때문에 안 됩니다. B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못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아주 다른 뉘앙스로 나의 커리어가 꼬이느냐 잘 풀리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맞아요. 이 하늘아 B 못할 것 같은 데로 가면 뭔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능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치. A 먼저 할까요? B 먼저 할까요? B가 좀 더 중요하지만 또 급한 일이라 지금 A가 경중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스케줄 짜보겠다.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위험한 이유인 것 같아. 예를 들면 한진그룹 대표님이야. 그럼 진짜 몇천 명의 직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김상현 대표님이야.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어요. 필름 출판사와 카페 공명에. 그리고 저 역시 50여 명의 팀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중심적인 사고가 위험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A 업무로 바빠 죽겠는데 왜 B까지 시켜? 막 이런 생각에 막 열이 뻗치잖아. 근데 대표님은 너가 A 업무를 급하게 멋지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게 팩트인 거.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고는 보통 나를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나의 힘든 상황, 내가 잘하는 거,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말하고 전달해야 결국 닿는다.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하는 건 아주 자기중심적인 위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누구에게 위험하냐? 나 스스로에게 위험한 거지.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주 어린 아이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왜? 어린 아이는 언어나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고려할 수 있는 감수성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그리고 떼써요. 소리 지르고 서운해하고 삐져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최소한 아는 단어의 폭도 많고 많은 경험에 대해 쌓였으니 누군가에게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둘이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날 싫어하는지 어떤지 몰라.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고백을 해야지. 그치. 좋아해. 사귈래? 근데 이 맥락을 이 사람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아해. 나는 솔로야. 난 너 선택할 건데 선택할 거야? 아니라는 거지. 맞아. 우리가 나는 솔로 보면서 진짜 제일 답답한 요소야. 그래서 나는 솔로에서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궁금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날 선택할지 말지가 궁금한 거야. 왜? 나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이 왜 날 선택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왜 상대방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설득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취향이 있고요, 이런 결혼 가치관이 있고요, 이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 주말에 뭐해요? 당신은 취향이 어때요? 당신은 결혼관이 어때요? 근데 나랑 맞춰갈 수 있을까요? 라든지 서로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냅다 1순위 누구예요? 2순위 누구예요? 최종 선택할 거예요? 나 할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이러잖아. 만난 지 3일 만에. 그치? 그리고 이제 얘기 잘못하면 괜히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삐지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있는 자리에 가서 막 그 사람 얘기하고 아주 사랑을 놓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치? 일과 사랑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다. 맞아.
그래서 인생은 말 잘하는 거 진짜 중요해. 우리 다정이들이 댓글에 어떻게 하면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댓글을 고맙게도 많이 달아주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면 첫 번째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제발. 그래서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걸 제발 버리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건 것 같고, 두 번째, 대표님도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정답이야. 상황에 따라. 네, 듣고 싶은 말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거 인간관계야, 그치? 스피치나 이런 부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발성과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메시지 자체가 괜찮아, 맞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게 없이 부가적인 스킬들만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뭔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를 생각하다 보면 하트가 담긴다, 마음이 담겨서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들어가는 건 귀니까 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라. 이 귀가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가만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 막 진짜 말의 어휘나 발성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야. 맞아요. 저렇게 물류회사가 있어요. 금방이네. 나도 한진 이력서 썼었는데 헐, 진짜? 유통관리사 2급 따고 대박. 떨어졌어? 한번 떨어졌죠.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력서. 결국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붙었더라면 지금 강연 듣고 있겠지. 미안한데 신입사원 아니시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고 하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신입사원을 안 뽑는 이 추세에 대해서? 지금 뭔가 경력을 아직 쌓고 계시거나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조직 차원에서 원하는 건 팀장 같은 신입이다,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동료이자 내 후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경력은 어디서 쌓아라고 하는데, 그걸로 취업 준비도 준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돈을 버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경력이 앞으로 될 거고. 맞아. 그리고 조직도 이제 필요가 없다. 개개인들이 에이전트 이런 서비스들이나 AI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혼자서 생산성 있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자 하는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책 받아가십시오. 앤디 워홀이라고 맞춰주신 다정한 당신은 항상 이길 겁니다.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이제 업무하시거나 삶의 과정에서 혹시 방법을 못 찾았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실패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불행이 꽤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 큰 행운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라는 문장을 좋아해요. 오히려 나의 다정함, 진짜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줬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준영님이 성격이나 기질을 절대 바꾸지 못해요. 배려하고